여러분은 혹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래 끓이면 유산균이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끓인 된장찌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그 걱정,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된장 속 유산균은 85도 이상의 열에서 대부분 사멸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과학적 반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은 균, 즉 사균체가 살아있는 균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장 면역을 자극하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 한 그릇. 그 안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수억 개의 유익균 사체, 그 사균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균체들이 여러분의 장 면역 세포를 깨우고 암세포를 직접 추적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며 대장암과 위암세포를 스스로 자폭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0년 한국 발효 음식에 숨겨진 과학, 된장과 고추장의 사균체, 항암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장은 제2의 뇌 아니 제1의 면역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 점막에는 톨-라이크 리셉터, 즉 TLR이라는 면역 감시 수용체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TLR 수용체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의 세포벽 성분을 인식하고 즉각 면역 반응을 발동시키는 초정밀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수용체들이 살아있는 균뿐 아니라 열에 의해 사멸된 균의 세포벽 성분에도 똑같이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균체는 살아있는 균과 달리 부작용 없이 더 안정적으로 이 경보 시스템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로 처리한 유산균 사균체를 인간 대장암 세포주인 HT-29에 처리했을 때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백스 단백질 발현이 크게 증가하고 세포 생존을 돕는 BCL-2 단백질 발현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세포 자멸사의 핵심 효소인 카스파제-3과 카스파제-9의 활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균체가 암세포에 자폭 명령을 내리는 신호체계, 즉 아포토시스 경로를 직접 활성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동물 실험이 아닌 인간 암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에서 증명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열 처리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M1004를 8주간 섭취했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자연살해 세포, 즉 NK세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면역 조절 물질인 인터루킨-12, 즉 IL-12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암세포를 사전 경고 없이 즉각 제거하는 우리 몸의 최전방 암 저격수입니다. 이 저격수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항암 방어 능력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된장과 고추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 숙성된 전통 된장은 3개월 된 된장보다 항암 효과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쥐에 살코마-180 암세포를 이식한 뒤 된장을 투여했을 때 종양 형성이 억제됐으며 대장암 세포의 폐전이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끓여서 섭취해도 생된장 대비 약 80%에서 90%의 항암 효과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열이 유산균을 죽이더라도 된장 속 이소플라본, 멜라노이딘, 사균체 성분들이 항암 활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된장의 항암 메커니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3가지 강력한 무기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균체가 TLR 수용체를 자극해 NK세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자극 경로입니다. 둘째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통해 유방암과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호르몬 조절 경로입니다. 셋째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멜라노이딘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 돌연변이를 막는 항산화 경로입니다. 이 세 경로가 동시에 작동할 때 된장찌개 한 그릇은 단순한 국물 요리가 아닌 복합 항암 쉴드가 됩니다. 고추장은 어떨까요? 고추장 속 캡사이신은
암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중작용을 보입니다. 저용량에서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고용량에서는 NK세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캡사이신 10마이크로몰, 20마이크로몰의 저용량을 투여했을 때는 NK세포 활성도가 32% 수준으로 투여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50마이크로몰의 고용량에서는 위암 면역세포 방어력이 33%, 혈액암 면역세포 방어력이 50%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고추장은 적당량을 지켜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에 고추장을 한두 숟가락 더하는 정도의 일상적인 조리법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추장 자체에도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대장암, 위암, 간암 세포주에서 세포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리고 암세포의 이동과 군집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세포 실험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발효 과정에서는 미생물들이 죽으면서 세포벽의 펩티도글리칸과 리포테이코산이 분해되어 장 점막으로 흡수됩니다. 이 성분들이 TLR-2와 NOD 수용체를 자극해 NF-카파비 신호 경로를 통해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포스트바이오틱 효과를 나타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즉 사균체와 발효대사 산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시장은 2034년까지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제약사와 식품 기업들이 수천억 원을 투자해 사균체 기반 항암 보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포스트바이오틱 보물을 된장찌개와 고추장찌개로 먹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된장찌개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2년 이상 숙성된 전통 된장 사용입니다. 시중 공장 된장보다 전통 항아리 된장을 사용하면 멜라노이딘과 사균체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찌개 기준으로 된장 2큰술 약 30지, 물 600ml를 기본으로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암 시너지 재료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표고버섯 3개를 넣으면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된장의 사균체 성분과 상호작용해 대장 면역 균형을 강화합니다. 두부를 150g 추가하면 이소플라본이 더해지며 마늘 2알을 썰어 10분간 두었다가 넣으면 알리신 성분이 전체 항암 효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100g 넣으면 소화를 돕고 설포라판 성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리 온도와 시간 조절입니다. 된장찌개는 너무 오래 팔팔 끓이는 것보다 끓기 시작하면 중약 불로 줄여 10분에서 15분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균체 성분은 충분히 국물에 우러나면서도 이소플라본과 멜라노이딘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생된장 반 큰술을 추가하면 살아있는 유산균도 일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7일 도전 플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전통 된장을 구입하고 2년 이상 숙성된 제품인지 성분 표시를 확인합니다. 2일차에는 기본 된장찌개를 위해 방법대로 끓여 먹으며 얼마나 찌개를 자주 먹는지 식습관을 점검합니다. 3일차에는 고추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되 고추장 1큰술 이하로 조절합니다. 4일차에는 된장찌개에 표고버섯과 마늘을 추가한 항암 강화 버전을 만들어 봅니다. 5일차에는 끓이지 않은 생된장을 나물 무침의 소스로 활용해 살아있는 유산균도 함께 섭취합니다. 6일차에는 전날 남은 된장찌개를 데워 먹되 재끓임 전 생된장을 조금 추가합니다. 7일차에는 지난 일주일의 식단을 돌아보고 된장찌개 섭취 빈도를 앞으로도 주 4회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의 나트륨은 약 800mg에서 1000mg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저염된장 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고추장의 캡사이신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은 콩 발효식품의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된장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균체와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항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최전선에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오래 끓이면 유산균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균이 사균체가 되어 우리 장의 면역 체계를 깨우고 암세포를 향해 무기를 드는 포스트바이오틱 전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매일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사실은 다층적인 항암 방어 체계를 가진 가장 강력한 기능성 식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모님, 가족,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서 된장찌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여 드시는지, 생된장으로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식탁에서 매일 먹는 또 다른 식품의 숨겨진 과학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